신라의 왕호를 보면 거서간 차차홍 이사금 마립간 왕으로 바뀌어 갑니다. 근데 이걸 두고 신라의 세력이 커감에 따라 바뀐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말합니다. 근데 왜 혁거세만 거서간이고 남해는 차차홍인지, 왜 그 다음은 이사금인지, 그 다음은 왜 마립간이고 그 다음은 왕인지 아무도 명쾌한 설명을 한 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신라가 처음 왕이라 칭한 버풍과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신라가 마립간에서 왕이라 칭할 수 있었는지 나름 설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버풍의 아버지라 하는 지증에 대해 먼저 보겠습니다. 삼국사기의 지증은 마지막 마립간으로 소지가 아들이 없어 왕위에 올랐다고 나옵니다. 백제에서 고구려로 삼국이 바뀐 시대적 상황 속에 마립간이 고구려에서 내린 칭호라는 건 앞서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소지가 아들이 없어 지증이 64세에 고령으로 왕을 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밀의 열쇠로 풀어야 합니다. 삼국지 한전. 이하 생략. 즉 고구려도 백제의 진왕 시스템이라면 이에 따라 지증은 반드시 신라인이 아닌 고구려인이어야 합니다. 고구려의 속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눌지에 대해 배신을 때려 고구려로부터 신라는 독립했습니다. 즉 비밀의 열쇠가 여기선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와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지증이 고구려인이 아니라는 건 이름에서 증명됩니다. 지증. 지증 마립간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일본식 발음으로 지와 로는 똑같이 지와 로로 발음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대로와 지철로입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철은 대츠입니다. 근데 이 대츠가 현대식 발음이고 고대의 발음을 생각하면 대츠가 대와 통합니다. 즉 이름으로만 보면 지증은 외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탈해와 호공이 외인이라는 걸 새삼 생각나게 합니다. 아들이 없어 세습을 못해 소지의 직계혈통은 끊어졌고 외인일 수도 있는 지증이 왕위를 이었는데 당시 나이가 고령인 64세라고 합니다. 미심쩍어 보이니 한번 나이를 보겠습니다. 지증의 어머니는 눌지의 딸이고 왕비는 이찬등은의 딸이라고 합니다. 왕비가 이찬등은의 딸이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혈통을 따져야 하기에 어머니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정말 눌지의 딸인지 나이를 역산해 보겠습니다. 눌지는 내물의 아들로 실성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앞서 그래서 실성의 나이가 대략 357년에서 362년생으로 추정했는데 계산하기 좋게 360년생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삼촌 조카 사이니 20세 전후는 나이차가 나니 눌지는 360 더하기 20은 380년생이 됩니다. 그럼 380년생의 눌지가 458년에 죽었으니 458 빼기 380은 78, 즉 78세 전후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 눌지의 나이를 갖고 그 딸의 나이를 추산해 보겠습니다. 눌지가 20세에 자식을 낳았다고 가정하면 그 딸은 대략 380 더하기 20은 400년생이 됩니다. 근데 지증이 500년에 즉위할 때 64세라고 하니 436년생이 됩니다. 그럼 그 어머니가 400년생이니 36살 전후에 지증을 낳은 게 됩니다. 당시 치고는 꽤 노산인데 여기에 10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26살 전후에 낳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지증의 어머니는 눌지의 딸이 맞습니다.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혹시 36살 전후에 지증을 낳은 걸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외인일까요? 지증의 아버지 스포는 학계에서도 의문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단서가 없으니 이젠 그 아들 버풍을 봅시다. 버풍. 버풍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하 생략. 여기서 성은 모이고 이름은 진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 선비족이 세운 전현의 군주의 성이 모용시인데 하필 버풍의 성이 비슷한 한자의 모시입니다. 김씨가 아닌 모시인 게 석연치 않지만 여기선 계속 원래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버풍이 지증의 맏아들이 맞는지 역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서 뭔가 빠지거나 틀린 것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나이를 역산해 보겠습니다. 눌지, 내물의 맏아들로 추정되고 삼촌 실성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392년 실성이 고구려의 볼모로 갔을 때 실성은 30대 초중반이고 눌지는 10대 초중반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앞서의 관련 글에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산하기 좋게 이때 눌지가 10세라고 하면 392 빼기 10은 382년생이고 417 빼기 382은 35세에 즉위하고 458년 76세에 죽었습니다. 그럼 그 자식을 20세에 낳았다면 382 더하기 20은 402년생이고 자비는 458년 56세에 즉위하고 77세에 죽었습니다. 둘째의 딸. 그럼 또 그 자식을 20세에 낳았다면 402 더하기 20은 422년생이고 소진은 자비의 맏아들이니 57세에 즉위하고 500년 78세에 죽었습니다. 뇌물의 증손. 그럼 또 그 자식을 20세에 낳았다면 422 더하기 20은 442년생인데 지증의 어머니가 눌지의 딸입니다. 보통 모자의 나이차를 20세로 보면 눌지의 딸이 402년생이고 지증이 442년생이니 40살의 차가 납니다. 즉 지증을 40살 전후에 낳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36살과 비교해 4살 차이 납니다. 생물학적으로 40세도 자식을 낳을 수 있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증조의 500년 즉위 때 나이가 64세라고 나옵니다. 그럼 지증은 436년생으로 저의 추산과 6살 차이 납니다. 지증은 514년 78세에 죽어서 눌지, 자비, 소지 모두 장수했습니다. 지증의 어머니가 402년생, 지증이 뇌물의 증손으로 436년생이니 그 어머니가 34세에 지증을 낳았지만 34세 이상은 노산이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5를 하면 대략 20대 후반에 지증을 낳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 어머니까지 나이를 추산하면 436 빼기 29는 407년생 전후가 됩니다. 버풍은 지증의 맏아들로 20세에 낳았다면 436 더하기 20은 456년생이고 514년 58세에 즉위하고 84세에 죽었습니다. 30세에 낳았다면 436 더하기 30은 466년생이고 514년 48세에 즉위하고 74세에 죽었습니다. 차라리 30세 전후에 낳았다고 해야 납득이 가는 나이가 됩니다. 암튼 생물학적으로 문제는 없고 이분도 장수했습니다. 이제 지능을 봅시다. 즉위 540년에 7세라고 나오니 533년생이고 576년 43세로 의외로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 비만으로 성인병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지능. 버풍왕의 동생인 갈문왕 입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김씨로 버풍왕의 딸이다. 즉 삼촌 조카 사이에 결혼해서 지능을 낳은 겁니다. 사촌끼리는 혼인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삼촌 조카나 고모 조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라는 유독 근친혼이 많은데 이게 정말 근친혼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기록을 날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근친혼으로 설정했다는 설명은 앞서 다른 글을 참고하세요. 지능의 어머니가 버풍의 딸이라고 합니다. 버풍이 466년생이고 20세에 딸을 낳았다면 그 딸은 486년생 전후가 됩니다. 그럼 지능의 나이가 533년생이니 533 빼기 486은 47세 전후에 지능을 낳은 게 됩니다. 이는 너무 노산이라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즉 지능의 어머니는 버풍의 딸이 아닌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능이 태어나기 8년 전에 백제와 서로 사신이 오갔습니다. 성왕. 3년 봄 2월 신라와 서로 예방하였다. 혼인을 위해 사신을 서로 교환했지만 막상 혼인성사를 위한 성왕 5년, 6년 기사가 없습니다. 신라는 버풍 때로 역시 이때의 기사가 없습니다. 즉 모두 삭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이때 혼인을 위해 사신을 교환한 기사를 삭제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왕의 친족이 지능의 어머니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지능. 어머니는 김씨로 버풍왕의 딸이고 왕비는 박씨 사도부인이다. 임금이 어렸으므로 왕태후가 섭정하였다. 여기서 어머니는 백제 성왕의 친족으로 고쳐야 하고 백제의 위상이 있기에 왕태후라 한 것입니다. 즉 왕태후라 한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백제의 최전성기인 근초고왕 때도 그 왕비를 왕후라고 높여 기록했습니다. 근초고. 2년 봄 정월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냈다. 이하 생략. 즉 백제에 한해서 왕비를 왕후, 왕의 어머니를 왕태후라고 높여 불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왕이 대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문무신문대에 축소 삭제 날조한 것입니다. 항상 주장하는 바이지만 백제대왕은 진왕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백제대왕이라도 진왕족과 혼인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족, 귀족 등 일반인과 혼인하면 그 비는 신분에 따라 왕비, 더 낮으면 모모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엔 신라의 골품제가 원래는 백제의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즉 진왕의 왕족은 성골, 백제의 왕족은 진골로 추정됩니다. 이를 백제 멸망 후에 신라가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암튼 백제와 신라의 혼인이 성사되고 진흥이 태어난 해인 533년부터 553년까지, 즉 20년 동안 백제와 신라는 당연히 전쟁이 없었고 고구려와 전쟁했습니다. 이를 나제동맹이라 우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흥이 21세 때 사건은 터져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는 일이 생깁니다. 진흥 14년 가을 7월 백제의 동북쪽 변두리를 빼앗아 신주를 설치하고 아찬 무력을 군주로 삼았다. 이하 생략. 진흥이 먼저 백제의 변두리를 빼앗아 성왕의 심기를 건드렸지만 성왕은 잘해보려고 딸을 보냈는데 작은 부인으로 삼았다고 하니 분노가 터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가야와 함께 공격한 것입니다. 이때 왜군을 기다려 합세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지막 구절이 가슴 쓰라립니다. 참고로 신라의 병력은 혁거세부터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어 초기 때부터 3만 대군을 보유한 군사강국으로 보여집니다. 이때는 중기인이 적어도 2배는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김유신이 백제를 공격한 게 5만 대군이었습니다. 왜가 그렇게 초기부터 금성을 포위 공략했어도 함락시키지 못한 것이 병력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강한 신라가 백제의 수도까지 절대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백제는 진왕이 통치하는 사만의 맹주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를 보면 백제가 주로 공격하지 신라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격했다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요. 김춘추가 백제를 멸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임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런 신라를 백제는 대를 이어 공격하는 걸 봐서 당연히 백제도 그 이상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면 5만 대군은 좋게 집결할 겁니다. 여기서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의문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두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아달라조를 보면 신라 초기에 3만 대군을 보유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이 유입됐다곤 하나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에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 미스터리는 전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아달라 11년 봄 2월 용이 서울에 나타났다. 이하 생략. 삼국사기의 용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여기서 이 용은 백제대왕으로 이해됩니다. 164년에 백제대왕은 계루인데 이때의 기록은 삭제되어 없습니다. 계루의 치세가 장장 39년이나 되는데 대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시기에 백제는 군사활동을 엄청 활발히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64년 전에 어떤 일로 인해 계루대왕이 사로국 금성에까지 군사를 이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아달라 10년이 삭제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65년에 아찬 길선이 백제로 망명해 오고 아달라가 보내달라 요구하지만 백제는 거절합니다. 모종의 일로 백제대왕이 금성에 행차했는데 그 다음 해에 신라 대신이 반역을 일으켜 실패해 백제로 망명 온다. 뭔가 정치적 내막이 있어 보이지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아달라가 계루대왕한테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추측됩니다. 군사행동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달라 13년의 기록인데 삭제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은 신라의 날조로 무시해주세요. 아달라 12년 임금이 노하여 군사를 내어 정벌하였는데 백제는 성 안에서 지키기만 하고 나오지 않았다. 우리 군사는 양식이 떨어져 돌아왔다. 그 다음 해 아달라 14년이 중요합니다. 먼저 날조된 기록을 끄집어내겠습니다. 14년 가을 7월에 백제가 공격한 두 성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두 달이면 모를까 한 달 안에 28,000 대군을 준비시켰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신라군이 한수로부터 그곳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신라에서 공격하면 금성으로부터가 맞겠지요. 그래서 이는 신라의 날조입니다. 사실은 이럴 겁니다. 사실 14년 가을 7월 신라가 백제의 동쪽에 있는 두 성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백성 1,000명을 붙잡아 돌아갔다.
8월 백제대왕이 노예 장군 모모에게 명하여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그들을 치게 하였다. 대왕도 또한 기병 8천을 거느리고 한수로부터 그곳에 다다랐다. 신라는 크게 두려워하여 잡아갔던 남녀들을 돌려보내고 화친을 구걸하였다. 그래서 전체의 본 기록은 이럴 겁니다. 아달라 11년 봄 2월 백제대왕이 금성에 행차하셨다. 이하 생략. 이제 백제 계루조를 보겠습니다. 모두 삭제하고 이것만 있는데 이마저도 연도를 틀리게 기록했습니다. 역시 날조의 흔적입니다. 3년에서 4년의 기록을 겨울 10월로 축약해 기록했습니다. 계루 28년 봄 정월 금은 병신일에 일식이 있었다. 이하 생략. 이미 위에 사실을 써놨으니 다시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상이 제가 풀어본 것인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세요? 암튼 이때부터 신라는 왕이라 칭했을 것입니다. 진흥, 진지, 진평의 진은 진왕의 성씨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백제대왕의 외척, 즉 진의 왕족은 진씨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계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진을 신라왕이 왕으로 쓴 건 의미가 매우 아주 엄청 깊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제 신라왕도 진왕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